크레인팔이 해체된 데 이어 오늘은 삼각형 모양의 캐테드와 대형 거푸집인 갱폼도 해체됐습니다. 특히 갱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매달려 있는 자재가 많다 보니 작업 시간이 예상보다 더 걸렸습니다.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이 완료되진 못했지만 추가 붕괴 우려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 타워 크레인 해체 전문가의 의견은 지금 현 상태에서 추가적인 해체가 없어도 타워 크레인의 안전성은 확보된 상태라는 사전 의견을 받았습니다. 내부를 탐색하고 구조하는 활동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모아지는 가운데 수습본부는 취재진들에게 붕괴 건물 상층부를 공개했습니다. 건물 20층에 설치된 전진 지휘소 벽면은 최후의 1인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구호가 이번 사고에 임하는 구조대원들의 각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잔해들을 수없이 드러내고 옮겼지만 사고 충격이 컸던 만큼 건물 내부는 여전히 아수라장입니다. 잔해를 좀 긁어냈어요. 저희들이 이 약분의 위험을 잔존을 제거한다고. 39층 최상층 콘크리트는 아직도 마르지 않아 한 발을 내딛기가 위험할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 양생이 덜 됐다고요. 무너진다고요. 붕괴 피해자 가족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사고 수습에 여전히 소극적이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으면 말이 책임을 지고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소방대원이 하기만 해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게 전 너무 화가 나요. 소방청은 오늘 24일부터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되기에 앞서 붕괴 사고 현장에 투입할 구조대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 전국 소방력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해외 대형 재난 현장에 파견된 경험이 있는 전문 구조대원 14명이 우선 투입됐고 상황에 따라 특수요원 등 457명이 추가로 동원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붕괴 사고가 12일째를 맞는데도 아무 대책도 없는 관할 당국과 현대산업개발의 인근 상인들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 첫 지시로 사고 수습에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범자 서구청 사고 수습 반대한다. 붕괴 사고 현장 주변 상인들이 그동안 참고 참았던 울분을 쏟아냅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열 이틀째. 실종자 수색과 2차 붕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상가가 사실상 개점 위협 상태여서 설 대목은 날샜고 준비한 물건도 폐기 처분해야 할 상황입니다. 실종자 수색이 먼저라는 생각에 꾹 참아왔지만 아무 대책도 없이 기다리란 말만 되풀이하는 관할 당국에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실종자 가족분들한테 양해 구했고 관리 감청들이 제대로 일했다면 이런 일 발생 안 합니다. 제발 좀 각성하시고. 상인들은 특히 공사가 진행됐던 지난 3년여 동안 땅 꺼짐과 오폐수 무단방, 소음 등 수백 건의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외면했다면서 서구청은 사고 수습에서 손을 떼고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현대미문의 사건을 일으킨 공범자가 주동자가 사고 수습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엄격하게 범국가적인 국민 대책이라서 일벌백계 해주십시오. 중동 순방 후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첫 지시로 사고 수습에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지자체와 업체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실종자 수색과 현장 수습, 피해 지원 등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 측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지역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중앙정부 차원의 수습본부 설치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 현대 아이파크 붕괴 사고 건물 안에서 사고 직전에 균열이 발견됐다는 보고가 현대산업개발에 전달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나기 40분에서 1시간 전에 현장 작업자가 거푸집 연결 부위에 조그만 균열을 발견하고 현대산업개발 측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에 균열이 발견된 지점은 붕괴 사고가 난 201동 외벽 기둥 쪽으로
크기는 성인 손가락보다 짧은 길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균열 정도가 작고 붕괴 시작 지점과 다른 곳이어서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현산 측의 책임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면서 광주 전남에서 오늘 하루 465명이 확진됐습니다. 광주에서는 오후 6시까지 요양병원 환자와 종사자, 교회에서 연쇄 감염이 이어지면서 304명, 전남에서도 16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오늘 밤 최종 확진자 수는 5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광주 전남은 오는 26일부터 고위험군에 집중해 PCR 검사가 실시되는 새로운 검사 체계가 적용됩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주의료원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습니다. 광주의료원 개원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와 울산에만 지방의료원이 없어서 감염병 등 긴급 상황에 공공의료의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완화됩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위해서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양동시장과 서방시장 등 18개 전통시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고 안전을 위한 교통지도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소화전이나 버스 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은 종전대로 유지됩니다. 영광과 신안 등 일부 해역에서 저수온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영광 송이도와 신안 사옥도 남단, 등량만 해역의 수온이 사흘 넘게 4도 이상으로 내려가 저수온 경보를 내렸다며 양식장에 동해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당분간 저수온 현상이 지속될 것 같다며 현장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예찰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발달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인식 개선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발달 장애인의 지역 사회 참여 활성화와 사회 안전망 형성 등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올해 공공후견위 사업에 10억 6천만 원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첫 사업을 시작한 전남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는 그동안 발달 장애인과 가족의 권리 보장과 권리 규제 등 맞춤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 비용 한도액을 산정해 공고했습니다.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 비용 제한액은 광주시장과 교육감은 6억 6천만 원, 광역의원은 평균 5,020만 원,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는 1억 1,800만 원입니다. 선거 비용 제한액은 선거의 인구수와 읍면 동수,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해 산정됐으며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조금 늘었습니다. 전라남도가 1월 들어 도내 주요 철새 도래지에서 겨울 철새가 11만 마리 넘게 관찰됨에 따라 2월까지 강력한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주요 철새 도래지 20곳에 대한 상시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영암호와 순천만 등 오리류가 다수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곳은 집중 예찰 지역으로 지정해 철새의 분변 채취, 폐사체 수거, 포획 등의 활동을 확대합니다. 현재까지 전남 10건을 비롯해 전국 가금 농장에서는 모두 21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